한 가지 여러분이 열등감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. 제 생각에는 열등감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고, 모든 발전은 사실 나약함이나 부족함에서 시작이 됩니다.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. 번호가요? 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열등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자, 열등감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? 일단 열등감이 어떤 기전에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열등감은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저는.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형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당하게 됩니다. 또한 내가 나의 형제들과 나를 비교를 하게 되죠. 우리 누나가 있고 우리 형이 있고 우리 동생이 있는데 이러네. 키는 어떻고 뭐 생김새는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, 항상 나와 비교를 하게 되겠죠. 그리고 내가 비교를 안 해도 주변에서 비교를 합니다. 예를 들어 공부를 엄청 잘하는 형이 있는 동생인 경우에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. 너희 형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무슨 서울대를 가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갔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잖아요, 주변에서.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어느덧 나와 나의 형이든 뭐 나의 동생이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서 열등감이 느껴지겠죠.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부터 열등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열등감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나와 조금 비슷비슷한 사람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생각을 해볼게요. 여러분 혹시 원빈이나 장동건, 정우성 이런 배우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시나요? 그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비율이 매우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시나요? 아니죠. 왜냐? 그 사람들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 넘사가 돼버리면 아예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. 열등감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. 그런데 나와 조금 비슷비슷한 사람, 예를 들어 나의 고등학교 동기예요. 또는 뭐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예요. 그랬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비슷비슷하게 공부를 하다가 조금 잘 풀려서 뭐 스카이를 갔어. 그런데 나는 조금 덜 풀려서 그보다 조금 밑에 학교를 갔어. 이런 경우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겠죠. 또는 내가 더 공부를 더 잘해서 나는 스카이를 갔는데 이 친구는 스카이가 아닌 다른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삼성에 들어가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못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. 이런 경우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나랑 조금 엇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,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는 열등감의 속성이랑 어떤 경우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다음으로는 이 열등감으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열등감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사실 저도 열등감을 느낍니다.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죠.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니까 좀 더 발전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,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. 이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. 내가 이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뒤에서 이 사람을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이러면 그때는 마음이 편하겠죠. 마음이 좋겠죠. 속 시원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하등 도움될 게 없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마음을 다잡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발전에 노력을 하느냐, 포커스를 맞추느냐,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어깨가 매우 좁은 사람이 있었어요.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힘센 친구들한테 뭐 맞기도 하고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. 등치가 좋고 몸이 좋은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. 그런 사람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뭐 몸을 좋은 사람을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몸이 좋아서 뭐해 하면서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발전이 있을까요? 없겠죠. 내가 어깨가 좁고 체구가 작은 걸 깨닫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. 어떤 사람은. 그래서 2년 뒤,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어느덧 이 사람은 몸짱이 돼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자신의 열등감,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도 있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못했는데
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잘 나가는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다가 부단히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,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스카이도 가게 되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됐어요.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도 있겠죠. 실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 친구는 같은 법대 친구이기도 한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. 잘했는데 항상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, 이 친구. 저희 법대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.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. 그 친구도 학점도 좋고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 법대 내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. 고시를 먼저 붙은 선배들, 더 잘 나가고 있는 선배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표출하면서 세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어요. 그냥 사는 게 힘들다.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.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죠. 근데 그 친구는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정말 부단하게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자신이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정말 더 뛰어난 어떤 직역에 가게 됐어요. 지금은 그래서 그 친구는 연수원에서 성적을 잘 받고 해서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열등감을 느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학에 와서도 계속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 열등감을 이용을 한 거죠.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직위에 가게 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. 한 가지 여러분이 열등감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. 제 생각에는 열등감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고 모든 발전은 사실 나약함이나 부족함에서 시작이 됩니다.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. 내가 이미 완벽한데, 내가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.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야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실 점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친구에게서도 봤던 점이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춰서 보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 친구가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자기애가 자존감이 좀 낮고 그런 경우에는 행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열등감을 잘 지혜롭게 이용하시긴 하시되 그것으로 나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자.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조차 인정을 하고 그 열등감을 좋은 쪽으로 발현을 시켜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쓰자.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. 그래서 열등감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